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업보고서 페이지에 오면은 201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세트레가이 사업보고서를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회사명은 주식회사 세트레가이, 대표이사는 김이을 대표이사님, 본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전에 본사가 위치해 있네요. 작성 책임자는 부사장님인 이성대 부사장님이 작성을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넘어가서 본문부터 보면 1번 회사의 개요 부분인데요.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먼저 나오는데 두 개 있습니다. SIS 아니죠? SIIS네요. 영어로 SIIS라는 회사가 있고 SIA라는 회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역시 대전에 모두 본사가 있고 위성 영상 판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위성 항공 영상 데이터 분석, 뭔가 어려운 걸 하는 회사처럼 보이고 자산 총액은 65억, 30억 규모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세트랙I라고 말을 하고 영어로도 세트랙 이니셔티브 코퍼레이트 LTD 이렇게 표기한다고 하네요. 그 설립 일자는 2008년 6월에 상장을 했고 1999년에 설립이 된 회사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고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중소기업이다 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면 주요 사업의 내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출하고 있는 당사는 위성체 분야에서 중소형 위성을 쭉쭉쭉 읽어보면은 지상체도 하고 위성체도 하고 어쨌든 인공위성 관련된 뭔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사 판매 사업도 하고 위성 영상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하고 어쨌든 인공위성 관련된 서비스도 하고 제품도 만드는 그런 회사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부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회사가 있고요. 비상장사고 지분율은 62%, 89%로 종속기업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관한 사항 부분을 보면은 나이스 평가에서 A+로 평가를 해서 엄청 우량하진 않지만 그래도 돈을 빌려주면 꼭 갚는 회사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보면 배당에 관한 사항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배당을 주당 한 200원 정도 이제 주는데 여기가 17년이거든요. 2017년 대비 조금 줄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연결 주당 순이익이 1000원에서 21%면은 한 210원인 건 알겠는데 640원에서 16%인데 뭔가 안 맞잖아요. 지금 숫자가 여기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왠지 이제 뭐가 문제일까 싶어서 이제 주석을 보면은 2019년 1월에 무상증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주당 순이익은 지금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당시에는 요거보다 주당 순이익이 좀 더 높았다. 여기도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 이 정도로도 배당이 이 정도는 나왔다. 300원, 200원 정도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주식수가 늘어나서 배당 성향 20%라도 주당 배당금 200원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보통주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한 1%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네, 넘어가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을 보면은 사업의 개요에서 세계 위성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라는 게 좀 낯선 산업이다 보니까 인공위성 산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서 오늘도 여기 위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위성 제작, 발사 서비스, 위성 서비스, 지상 정비 이렇게 네 가지로 위성 산업을 나누고 있고요. 여기서 세트레가이가 주로 하는 사업은 여기입니다. 위성 및 위성 부분품의 제작이라는 거고 시장이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위성 서비스, 위성 TV,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로켓이죠. 흔히 말하는 로켓을 만드는 게 요 발사 서비스고 지상 장비는 위성과 지상을 연결하는 그런 지상 장비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산업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 그래서 위성 산업의 규모, 총 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점을 표현하고 있는데 2010년에 16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었는데 이게 성장을 한 자릿수 여기 12년, 13년에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다시 좀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꾸준히 성장을 해서 2018년에 277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0조 원 정도의 시장이구나 라는 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로 봤을 때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은 아닌데 어쨌거나 규모가 한 280조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시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계속 보면 위성 제조업 중 발사된 위성 대수를 기준으로 지구 관측 위성이 대부분 40% 정도를 차지하고 이어서 통신 위성이 한 26% 정도를 차지해서 뭐 요거 두 개 합치면은 한 뭐 6, 70% 정도를 차지하는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보면은 이제 시장 규모를 보면은 2018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80조 정도의 280조 원이죠. 28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대부분 위성 서비스가 차지하고 그 다음 지상 시스템, 위성과 지상을 연결하는 그런 지상 시스템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 그리고 이제 세트레가이가 주로 영위하는 요 위성 제조 사업 부분은 생각보다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7% 정도로 제조하는 산업은 조금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 위성 제조업의 규모, 이제 세트레가이가 주로 영위하는 위성 제조업의 규모는 2010년에는 10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에서 11조 이 정도로 좀 규모가 작았는데 18년까지 이제 거의 한 9년, 8년 정도 만에 한 2배 가까이로 성장을 합니다. 19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원 규모의 시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세계 지구 관측 위성 시장 전망이라고 해서 위성 중에서도 지구 관측 위성 시장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위성 수가 지금 이제 누적으로 162기 정도 발사가 됐는데 2027년까지 한 4배로 증가를 한다는 거죠. 160에서 650으로 4배 정도 증가를 할 거고 위성 대수는 발사하는 국가 수도 한 뭐 20개국, 15개국 정도 이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평균 위성은 지금 800km에서 550km로 규모는 굉장히 작아진다. 사이즈는 작아지고 개수는 4배 정도로 많아지는. 그러니까 소형 위성들이 더욱 많이, 훨씬 많이 발사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성 제조 분야 매출 규모는 어쨌든 대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규모는 작아져도 이제 총 매출 규모는 346억 달러로 지금의 195억 달러에서 규모가 많이 커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측 위성 시장만 346억 달러, 대충 한 35조, 6조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커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넘어가서 그러면 국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뭐 시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2018년 기준으로 우주기기 제작, 그러니까 위성체와 발사체를 포함한 제작 부문이 한 8,700억 원이죠. 요거는 억 달러가 아니라. 그래서 뭐 1조가 채 안 되는 그 정도 시장이고 17년보다 좀 규모가 줄긴 했는데 그거야 뭐 그때그때 프로젝트에 따라서 어차피 인공위성이나 발사체가 모두 한두 대 차이가 가격 차이를 굉장히 좌지우지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 규모도 1조가 채 안 되는 그런 시장이었고 뭐 그렇다 해도 크게 상관없는 게 뒤에 나오지만 이 회사는 수출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내수 시장이 뭐 이렇게 규모가 작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되고 세계 시장 규모가 성장한다면 이 회사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우주 활용 계도 뭐 3조 정도의 시장이고 총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한 4조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총 세계 위성 시장이 한 280조 원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4조니까 뭐 한 70분의 1 정도 세계 시장의 70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채 2%가 안 되고 1점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세계 시장에서 세계 위성 시장에서 많이 비중이 낮은 국가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회사의 현황 부분인데요. 경쟁 상황 및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라고 해서 이 세트레가이의 연구원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는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보시면은 뭐 우리별 1호죠. 우리별 1호, 2호, 3호 뭐 이렇게 쭉쭉쭉 우리나라 위성 1세대부터 현재 위성들 모두 참여를 했었고 향후에도 2023년까지 이렇게 수주를 해놓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위성 영상 판매 사업도 한다라고 말을 했죠. SIIS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데 보면은 뭐 이게 페라리 본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두바이를 찍은 것 같고 요거는 어디 공항, 요거는 항구 이런 것들 찍은 것 같고 그래서 2019년 말 기준 128개국 국내 5개의 리셀러 네트워크 구축해서 얘들이 찍은 위성 영상을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위성 항공 영상 데이터 분석 작업. 이것도 뭐 인공지능 기반으로 아주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보면은 뭐 이제 데이터셋 산업, 뭐 애널리스틱 엔진 이런 산업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부문별 요약 재무 정보를 보면은 위성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보면은 매출 비중 90%, 영업이익 비중 93%, 자산, 뭐 부채, 자본 모두 엄청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SIIS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나지만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다. 10% 이내 수준이고 부채는 오히려 많이 끌어다 쓰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SIA라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를 하는 기업은 영업 손실을 내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나 봅니다. 어쨌든 매출은 나지만 영업 손실을 내고 있고 그 규모도 굉장히 영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대부분 위성 산업, 특히 위성 제조하는 사업 부문이 대부분의 사업을 차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매출은 어쨌든 70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한 960억, 자본은 640억 기준으로 뭐 부채 비율은 거의 없고 대부분 뭐 순자본으로 이루어진 회사고 영업이익은 한 90억, 100억 정도 내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뭐 조직도도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뭐 크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주, 지상, 방산 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소 2개 있고 자회사 2개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네,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당연히 인공위성이겠죠. 소형 위성 시스템, 전자 광학 카메라, 위성에 들어가는 카메라인 것 같고 위성과 지상을 연결하는 지상체 이렇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용도는 지구 관측용 소형 인공위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위성 영상을 땅에서 처리하는 수신 처리 및 위성 관제 장치들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위성의 상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90%의 매출을 차지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 외에 이 2개 자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성 영상의 직수신소,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위성 항공 영상 데이터 분석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제품 사양에 따라서 2에서 6천만 달러를 차지한다. 그래서 인공위성 한 대의 가격이 평균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인공위성 한 대 팔면 400억 매출이 생기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매출이 뭐 600억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뭐 한두 대 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대만 팔아도 매출이 400억이고 뭐 그래서 뭐 1년에 뭐 굳이 뭐 여러 대 팔 필요 없이 한 2대 정도만 팔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부분 보면은 위성 사업의 생산 능력은 연간 3기에서 3.5기 정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까 뭐 한 대당 40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기 팔면은 뭐 한 1200억 정도 되고 작은 것도 팔면은 뭐 한 1000억 이 정도 매출이 생기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관한 사항 보면은 총 매출이 뭐 700억이니까 3개 팔았으면은 평균 한 200억짜리 정도로 싼 거를 3개 팔았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수출 내수 비중은 이제 대부분 수출이 이제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내수가 한 30% 정도 되고요. SIIS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SIA는 뭐 매출 규모 자체는 적지만 100% 내수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판매 방법 및 판매 경로 보면은 위성 산업은 이제 어떻게 보통 판매를 하나 보면은 내수는 아무래도 정부한테, 우리나라 정부한테 파는 걸 텐데 입찰 공고가 나오면 제안서를 내고 수주 제작 납품, 그 다음에 외국에는 제안서를 먼저 내는 경우도 있고 외국 정부에서 입찰 공고를 먼저 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를 보면은 해외 정부기관, 그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이것도 뭐 국내 정부기관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면은 뭐 이런 시스템 공급, 카메라 공급, 지상체 이런 것들을 팔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주 상황을 보면은 총 수주 총액은 한 3천억 정도가 되고 기 납품액이 1,500억 돼서 남은 게 한 1,600억 정도로 수주 잔고는 뭐 올해 한 2, 3년 정도의 매출은 채울 정도는 충분하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말은 즉슨 지금 이제 수주를 해도 한 3년 걸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넘어가서 연구개발 비용을 보면은 이 회사는 이제 인공위성 기업이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 치고 연구원이 100명이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좀 특이한 게 연구개발 비용이 계속 줄어요. 75억에서 25억, 그 다음에 10억 이렇게 줄거든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요.
그래서 이게 제 추측인데 아마 이제 이 회사는 연구개발 중심의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 이제 대부분의 인력을 연구 인력으로 분류를 하느냐 아니면 일반 관리 인력으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연구개발 비용으로 잡힐 수도 있고 일반 판관비로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가 들쭉날쭉하는 게 아닌가 싶고 최근에 이렇게 연구개발 인력으로 분류를 안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로마자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부분에 왔는데요. 요약 재무정보 부분을 보면은 일단 자산 총계가 한 960억 정도고 이게 700억에서 꽤 많이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한 거고 부채 총계는 뭐 150억에서 300억 수준으로 뭐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지만 자산 규모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그 차익인 자본 역시 500억에서 600억 정도로 증가를 해서 뭐 자본도 꾸준히 증가하고 부채도 이제 배수로는 2배 증가했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한 150억 정도밖에 안 돼서 전체 규모 대비로는 뭐 아주 양호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420억에서 700억으로 팍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50억에서 90억으로 확 증가를 해서 2019년에 굉장히 장사가 잘 됐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인데요. 주주는 이제 박성동 의장님이라시는 분이 이제 17.45%를 보유해서 최대 주주로 이제 경영을 하고 계시고, 그 외에 이제 임원분들이 지분을 좀 더 나눠 가지셔서 총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24% 정도의 최대 주주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5% 이상 주주는 이제 최대 주주인 박성동 의장님밖에 없고, 뭐 국민연금이나 기타 다른 주주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액주주 대부분 5,000명에 해당하는 소액주주분들이 지분 67.37%를 나눠 가지고 계신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총 직원은 200명 정도로 244명이네요. 아까 연구개발 인력이 111명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절반 정도가 연구개발 인력이고 총 직원은 244명이다.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는 7.4년, 1인 평균 급여액은 6,100만 원 정도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트레가의 사업보고서 읽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